지난 9월 16일 저녁, 태풍 나리가 고흥반도를 통해 한반도에 상륙했다. 사흘 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나리는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며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해 제주도를 강타하고 몇 시간 만에 남해안 지역을 내습했다. 여수항을 집어삼킬 듯한 파도는 수그러들지 않고 강한 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비는 태풍의 상륙을 실감케 했다. 취재진 역시 처음 맞닥뜨려보는 태풍의 위력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다. 결국 하루 만에 태풍 나리는 제주도 1일 강수량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왔다. 매년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서너 개 정도.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기상이변과 함께 태풍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는 해마다 더 늘어가는 추세다. 사라, 루사, 매미, 그리고 나리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태풍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슈퍼 태풍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반도. 2007년 한반도 태풍의 실체를 밀착 추적해본다. 적도에서 가까운 서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의 최고 휴양지 괌. 괌은 해마다 1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한국인만 해도 매년 10만여 명이 이곳을 찾는다. 열대성 해양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27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년 내내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괌. 이런 괌 지역이 태풍 발생지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적도에서 가까운 북위 13.3도에 위치하고 있는 괌은 대표적인 열대성 저기압 발생 지역이다. 보통 북위 5도와 20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햇볕을 받아 뜨거워진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태풍으로 성장한다. 취재진은 좀 더 가까이에서 열대성 저기압을 관찰하기 위해 기상 관측기를 타고 트로피컬 스톰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수증기의 응결, 상승기류 등 비구름의 에너지 작용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벌어진다. 괌 주변 해상은 특이한 기후 조건을 갖는 곳으로 하나 이상의 트로피컬 스톰을 쉽게 관측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곳에는 미국 해양대기관리처 산하 괌 기상청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열대성 저기압, 즉 태풍을 모니터링하며 이들의 발생과 성장, 이동을 관찰한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어떠한 기후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열대성 저기압이 생성되는 것일까? The key things that typhoons need to form is a large area of warm water and a area that has proper winds in the lower levels and the upper levels to form. The Western Pacific Ocean from the equator to maybe 20 north and from the Philippines out to the dateline is an ideal spot to generate storms for both ocean conditions and for wind conditions. 태풍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해수온도 26도 이상의 따뜻한 바다가 필요하다. 이 따뜻한 바다로부터 수증기가 공급되면 더 큰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수증기가 충분히 공급되면 구름 속에서 수증기들은 물방울로 응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증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태풍의 에너지원이다. 결국 따뜻한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생긴 열대 저기압 내부의 순환작용에 의해 상승기류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강한 바람과 비를 쏟아내며 태풍을 만들어낸다. 태풍은 저위도 지방에서 축적된 대기 중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해주는 거대한 지구 에너지 순환 작용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렇다면 태풍은 어떤 경로, 어떤 조건들에 의해 한반도로 올라오는 것일까? 지난 8월 27일
태풍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태풍의 진로를 알아보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과학탐사선 이어도호가 태풍의 진로 예측 연구를 위해 국내 최초로 태풍이 지나는 바닷길로 해양 탐사를 나선 것이다. 거제도 기지에서 출발한 이어도호는 예측하기 힘든 바다 날씨 속에서 동중국해로 향한다. 거친 파도 앞에선 500톤급 해양 탐사선마저도 속수무책, 망망대해의 돛담배처럼 흔들린다. 바다 위에서 태어나 바다 위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태풍. 바다는 태풍 연구의 현장이다. 밤새 파도를 뚫고 달려온 이어도호가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곳의 위치는 동경 126도, 북위 30도 지점. 한반도로 올라오는 태풍의 길목이다. 이어도호가 이번 해양 탐사를 나선 이유는 한국 최초로 태풍의 예상 진로에 초음파 해류계를 계류시키기 위해서다. 수심 95m와 125m 해저에 설치될 해류계는 바다 밑에서 초음파를 쏘아 해류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장비다. 태풍이 지나갈 때 해저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해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자료들을 취합하면 태풍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얻게 되는 것이다. 태풍이 만약에 유유로 지나간다고 했을 때 태풍 중심에서 한 50km 정도 전후에서 그 풍속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저는 그 반경 한 50km, 100km 지점에서 그 해 저음에서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밑에 물이 위로 올라가고 중심에 있던 부분은 저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 계류 관측 자료를 통해서 잘 관측하려는 게 하나가 목적입니다. 이어도호 해양탐사팀은 동경 126도와 127도 지점에 각각 하나씩 초음파 해류계를 계류시킬 계획이다. 해류계를 설치할 두 지점은 과거 태풍 루사와 매미 등 한반도에 상륙했던 강력한 태풍이 지나갔던 길목이다. 앞으로 닥쳐올 태풍이 이 진로로 지나갈 경우 초음파 해류계는 태풍이 지나는 동안 해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관측하고 기록하게 될 것이다. 태풍의 진로에 초음파 해류계를 계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공적인 계류 작업을 위해 해외 전문가까지 가세해 면밀히 준비를 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계류 작업이 시작됐다. 한참 만에 노란색 부표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계류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다. 태풍의 진로는 해양의 상태와 기압, 기상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W 타입. 서쪽으로 이동하는 유형으로 주로 대만과 중국에 상륙한다. 이 같은 유형은 북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N 타입은 북쪽을 향해 이동하는 유형으로 일본 동해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형태다.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서쪽으로 이동하는 유형의 경우 한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북상하며 C자 형태의 포물선을 그리는 일반적인 유형의 S 타입.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형으로 태풍 매미와 루사가 이에 속한다. 이번 해류계의 계류 작업은 바로 S타입 유형의 태풍들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태풍의 진로를 살펴보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유형이 40%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태풍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해안과 도서 지역이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 경우 거의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섬 지역의 경우 바다에 의지해 생업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태풍은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다. 여느 섬마을처럼 이수도 주민들도 어업으로 생계를 잇는다. 때문에 이곳 주민들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0여) 가구, 주민 70여 명이 살아가는 이수도. 이 섬마을은 지난 세월 사라, 루사, 매미 등 큰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큰 재산 손실을 입었다. 산업 태풍이 8월 추석날 왔다고, 추석날 아침에. 그럼 추석 명절에 제사 지내야 될까, 얘가. 그러니까 배도 평은 안 가고, 바람만, 큰 바람 아니겠지. 이 했는데 산업 태풍이 전부 확실히 pis다, 이거요. 이게 있는 돌이 이 모가지를 넘어갖고, 우르륵, 우르륵 굴러다니는 소리가.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이 섬에 농사를 짓는다 해도 막 고구마 조금 심어갖고, 예를 들어서, 막 잎 정도를 묵고 살았는데, 바다에서 오는 생선 잡아갖고 돈섬을 만들었는데, 산업 태풍에 막 배도 다 부서지고 막 싹 시대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가 이제 그때는 또 죽섬, 밥을 못 먹고 죽섬을 했는 게 죽섬.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아들도 학교도 못 다니고. 작은 날씨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섬에서의 삶이다. 때문에 섬마을의 삶은 더 고단하다. 순간순간 변하는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움직임. 섬의 날씨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 이수도의 가을은 전어잡이철이다. 파도가 높다. 풍랑주의보도 발효된 상태. 평생을 바다에서 나고 자란 섬 사람들은 몸으로 먼저 날씨를 느낀다.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한 2, 3일 정도는 알아요. 이 갈매기들이 보통 보면 하늘에서 윙윙 돌고 날씨가 영 안 좋다고. 그러나 바다 물고기 이런 것도 보면은 딱 날씨가 안 좋으려고 하면 일체 안 걸리거든요. 바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해상에서는 이 배 타는 사람들 보면 2, 3일 이게 보나 자기 스스로 알거든요. 바다에 기대어 사는 어부들의 삶. 날씨의 변화는 이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하다. 신통치 않은 조항과 높은 파도, 폭풍우가 몰려올 듯한 기세다. 바람과 파도가 점점 거세진다. 하늘과 바다의 움직임이 큰 날씨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9월 13일)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600km 해상에서 제11호 태풍 나리가 발생했다. 예상 진로대로라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9월 15일) 제주도에 제11호 태풍 나리가 상륙했다. 태풍 나리는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을 몰고 나타나 제주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태풍 나리가 상륙한 제주도에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태풍 나리는 제주도 기상관측사상 1일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며 하루 동안 420mm라는 어마어마한 물폭탄을 제주도에 떨어뜨렸다. 6개월 동안 내릴 비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쏟아진 셈이다. 항구 안에 정박해 있던 어선들조차 장난감 배처럼 힘없이 좌초됐다. 나리를 쫓아 제주도로 내려간 취재진에게도 태풍 나리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다. 해안과 바다, 도시를 구분할 것 없이 어디나 태풍 나리의 광포한 위력에 속수무책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태풍 발생지보다 높은 북위 20도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나리는 그 세력이 약화될 틈도 없이 빠르게 북상해 제주도에 직격탄을 날렸다. 태풍 나리의 위력은 대단했다. 강풍의 가로수가 힘없이 쓰러지고 대형 간판과 구조물들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날아다녔다. 이렇게 엄청난 폭우를 쏟아붓던 태풍 나리는 몇 시간 만에 제주도를 물바다로 만들었다. 빠르게 불어난 급류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제주 시내는 그야말로 강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제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제11호 태풍 날이 상륙 8시간 전 목포항은 피항온 배들로 가득 찼다. 제주도 및 남서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배들이 모두 태풍 나리를 피해 목포항으로 모여든 것이다. 이렇게 태풍 나리의 상륙을 눈앞에 둔 목포는 각지에서 모이던 배들과 조금씩 거세지는 파도로 폭풍 전야처럼 술렁거리고 있었다. 어디서 피항 오신 건데요? 세흑산도. 흑산도. 이쪽 배가 저으로 어디서 있죠 지금? 소옥산도는 그래서 소옥산도 그네다 이쪽으로. 소옥산도 병풍도 그네다 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피항차 태풍이 온다니까. 여기가 원래 바람 불면은 이 집배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분들은 바람 많이 불면 바람이 엄청 뜨요. 특히 투자도 같은 데. 그러니까 좀 멀어도 안전한 데 대피하고. 목포를 비롯한 전남 모든 지역에 태풍 나리의 상륙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에 방송사에서 나온 취재진들도 분주해졌다. 20여 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간섭 30호, 실현하이도 43mm 정도로 많지 않지만 발생 당시 소형급 태풍이었던 나리는 북상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고 그 이동 속도 또한 빨라져 상륙 지점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후 4시, 제11호 태풍 나리가 빠르게 진로를 바꿔 예상보다 이른 시각에 고흥반도와 여수항 쪽으로 상륙할 것이란 예보가 떨어졌다. 그 소식을 듣고 취재진은 급히 여수로 향했다.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동해가지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좋은 여수에 가까워오자 엄청난 양의 비와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최대 풍속 초속 30여 미터. 거대한 강풍 앞에서 취재진들은 차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다. 이미 제주도 지역을 강타하고 한반도에 상륙한 나리는 아직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9월 16일 저녁 7시 여수항. 각지에서 피항온 배들로 가득한 여수항은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여수항을 집어삼킬 듯한 파도는 수그러들지 않고 강한 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비는 여수 지역의 태풍 상륙을 실감케 했다. 취재진 역시 처음 맞닥뜨려보는 태풍의 위력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다. 항구 안에 정박해 있는 배조차 위험한 상황. 어둠 속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충돌로 인한 침몰 사고를 막기 위해 배에 켜놓은 불빛들이 선주들의 마음처럼 폭풍우 속에서 불안하게 출렁거리고 있었다. 10톤, 20톤의 배들조차 태풍 나리의 강풍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민들은 생명과 같은 어선을 지키기 위해 하나둘 밖으로 뛰어나와 태풍 나리의 강풍과 맞서 위험천만한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피항 오신 거예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거기 불고 네. 선배인데 거기 불고 이동이 부장이 어디에서 일로 오신 거예요? 제 서해에서요? 바람이 어때요? 지금 이 정도면은? 심한 편이에요? 오늘 밤이 오후입니다. 밤이요? 초속 30m의 중형 태풍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10,000배에 달한다. 히로시마 원폭의 10,000배에 해당하는 위협으로 남해안을 덮친 제11호 태풍 나리. 나리의 위력은 대단했다.
태풍 나리는 상륙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항구를 통째로 삼켜버릴 듯 위협하며 그 위용을 떨쳤다. 태풍 나리와 한바탕 전쟁을 치른 여수항. 큰 태풍은 지나갔지만 취재진이 바람 속에 서자 여전히 제대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 덮친다. 밤이 깊어서야 나리는 많은 피해를 남기고 여수를 빠져나갔다. 태풍 나리는 짧은 시간 동안 또 얼마나 큰 피해를 남겼을까? 다음 날 9월 17일 안동 남서쪽 80km 부근 육상에서 제11호 태풍 나리는 발생 닷새 만에 많은 피해를 남기고 소멸했다. 태풍 나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제주와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집과 일터를 잃고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 7시 반까지도 물이 이만한 찬디 물건을 계속 올리고 그냥 무서워서 이제 하다 보니 가버렸어. 이제 물이 이만한 차버렸어. 아여 6시 넘었을 때부터 그냥 넘어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한 박일수는 물로 물 막 퍼붓게 당연히 사람만 피했지 목숨만 피하려고 도망갔죠. 다 문 닫아놓고 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사람들 그 길도 없어져 버린 거죠. 바닷가에서 떨어진 주택 밀집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다. 고흥과 벌교에는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 많은 가옥이 파손됐다. 이렇게까지 천재지변적으로 이렇게 많이 와본 것은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속수무책이죠. 왜 대비를 안 하겠습니까? 대비를 하시죠. 근데 사람도 인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저희들은 막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죠. 나리가 상륙한 고흥 지역에는 특히 비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가옥 침수 등의 피해가 컸다. 한번 봐보세요. 거대한 자연의 재앙은 과연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여러 지역들을 돌아볼수록 피해는 예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수준이었다. 해안가 마을들은 피해가 더 컸다. 산사태로 집안이 붕괴돼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여기 물이 방 무게까지 다 올라짜버렸거든. 그래서 시방 여기 다 본 사람들 많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다 봤어요. 시방. 나는 어째 아니가 가구 하나도 못 써. 가구.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엔 당장 몸을 놓일 따뜻한 방 한 칸, 이불 한 채조차 남지 않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순천. 도시로 나간 가족들의 안부 전화가 줄을 이었다.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런데 금방 와서 보고 감지로 먹고 찍었다는데 사방에 습이 차서 안 된다고. 살림살이 중 성한 건 하나도 없다. 근데 암만 해도 나 어찌할까 먹었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번 나리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제주도. 제주도의 상황은 더 처참했다. 발생 당시 소형 태풍이었던 나리는 제주를 지나면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2m를 기록했다. 최대 풍속 초속 44m 이상을 매우 강급의 태풍으로 분류하는 우리 기준에 따르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초강력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이다. 제주 지역에서만 사망 실종자가 13명에 달했고 1,30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물이 들어와가지고 갇혀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처음이지 그게. 이 동네에 한 70평생, 80평생 사는 어른들도 다 처음이라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리가 한반도에 상륙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길게는 하루, 짧게는 서너 시간 남짓. 어떻게 태풍 나리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었을까? 태풍이 동반하는 바람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 실제로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포항공대 풍속실험실에서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자동차 모형을 놓고 실험을 실시한 결과 초속 39m에서부터 차체가 밀리기 시작했다. 이는 최대 풍속 초속 52m를 기록했던 태풍 나리의 풍속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그렇다면 우산을 쓴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바람을 버틸 수 있을까? 실험 결과 초속 15m가 넘자 힘없이 우산이 뒤집히고 안경이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정도 바람이면 과수원 열매들이 낙과로 큰 피해를 입는다. 성인 남자의 경우 초속 20m의 바람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한다. 초속 20m의 경우 약한 급의 태풍에 해당하지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정도의 바람 세기다. 초속 30m의 바람이 불자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 벽에 의지해야 겨우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 초속 40m가 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어서 실험을 지속할 수가 없었다. 나리의 경우 최대 풍속 초속 52m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력한 바람이 일으키는 풍압은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을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풍압실험실. 일반 가정집에 사용되는 유리 두께 3mm와 5mm짜리 두 가지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유리에 압력을 가하자 600헥토파스칼부터 유리의 휨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두께 3mm 유리의 경우 초속 27m에서 파손됐고 5mm의 경우 초속 45m에서 완파됐다. 태풍 사라와 루사, 매미 그리고 나리 모두 최대 풍속 초속 45m 이상으로 이보다 훨씬 강한 바람을 동반했다. 100년에 한 번 불어오는 가장 강한 바람인 60m/s가 지금 현재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강한 바람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축 구조물이나 아니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빌딩을 건설할 때 어떤 구조물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바람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풍과 폭우로 전 세계에 걸쳐 많은 피해를 입히는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 지역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호주 북부 해상에서 발생하는 윌리윌리는 주로 강풍으로 피해를 입힌다. 사이클론은 인도양과 벵골만, 아라비아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으로 태풍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주로 홍수 피해를 입힌다. 북대서양과 카리브해, 멕시코만 등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은 태풍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5년의 카트리나였다.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 태풍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열대성 저기압들이 최근 지구온난화와 함께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빙하가 녹아 줄어드는 현상이다. 뜨거워진 지구가 극지방의 얼음을 녹이는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다. 한 달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크기의 빙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모든 생명활동을 꾸려온 지구와 인간.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 에너지는 그 가운데 약 34%가 대기에 의해 반사되고 대기를 통과한 태양 에너지 가운데 44%가 지구에 도달하게 된다. 이 대기권 중에는 자연적인 온실가스가 존재하는데 이는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 생명체가 살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자연 파괴로 인해 두터워진 온실가스층은 지구의 열이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지구를 점점 뜨겁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더 뜨거워진 지구는 더 강력한 태풍을 만들어낸다. 그 예가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67m 이상인 슈퍼 태풍의 등장이다. 지난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중심 풍속 초속 70m의 슈퍼 태풍이었다. 1,300여 명의 사상자와 100만 명의 이재민, 약 144조 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온 카트리나의 피해액은 9.11 사태의 8배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카트리나가 발생한 뒤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던 중 멕시코만의 난류를 만나면서 슈퍼 태풍급 허리케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카트리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준 것은 바로 따뜻한 바다였던 것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처음 발생 지점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다 28도 이상의 따뜻한 바닷물 위를 지나면서 3급에서 5급 태풍으로 급격히 성장하게 된 것이었다. 바닷물의 온도가 태풍 성장의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해양연구원 태풍연구팀은 동중국해와 제주도 근해에서 해수 온도 측정 작업을 벌였다. 이어도호에 동승한 이재학 박사팀은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을 동시에 측정했다. 연구팀이 조사를 실시한 지점은 한반도 태풍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역이다. 최근 이 지역의 수온은 눈에 띄게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학계에서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북단 지역에서부터 동중국해까지, 즉 동경 126에서 129도, 북위 30에서 34도까지의 구역 안을 바둑판 모양으로 이동하며 24개 지점의 수온을 측정했다. 이곳은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인 대마 난류가 흐르는 지역으로 한반도로 오는 태풍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이다. 결국 이 지역의 수온 변화는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태풍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태풍은 보통 뜨거운 수면 표층에 의해 성장하다가 차가운 혼합층에 올라오면 그 세력을 잃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혼합층의 온도가 높을 경우다. 차가워야 할 혼합층이 뜨거워질 경우 태풍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으며 급격히 성장해 한반도를 강타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혼합층의 온도가 태풍 성장의 중요한 영향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한반도 태풍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수온 측정 결과가 바로 나왔다. 지금 상층 수온이 상당히 높거든요. 30도를 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저기 그 태평양 적도 해역하고 거의 유사한 수온입니다. 다만 그 따뜻한 물의 두께가 태평양 쪽보다는 이제 얇은데 어쨌든 표층이 상당히 따뜻한 그 상태입니다. 태풍 성장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26도 이상의 해수 표층이 한반도 해역에서도 조성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 표층에 26도 수온 등온선이 뚜렷이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이 상승했다는 사실은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일대의 수온을 측정해온 결과 동해는 1.4도, 서해는 0.75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평균 수온 상승 수치의 3배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종의 서식지도 변하고 있다. 고등어는 전남에서 충남 해안으로 올라갔고 동해와 남해를 이동하던 멸치는 사시사철 삼면의 바다에서 잡히기 시작했다. 아열대 어종인 참다랑어는 최근 부산 근해에서도 잡히고 있다.
오징어의 경우 대표적인 어장이었던 동해에서 서해 지역으로 90%가량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산물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정도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와 수온 상승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취재진은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제주도 앞바다로 들어가 봤다. 이것은 정상적인 제주도 앞바다의 수중 풍경이다. 다양한 해조류와 수중식물들이 자라나고 물고기들은 또 그 수중식물들에 기대어 보금자리를 만들고 번식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조금 멀리 나가자 아열대 기후의 징후들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다. 열대성 기후에서 자라는 거품돌산호다. 거품돌산호가 해조류가 자라나야 할 자리를 대신해 빼곡히 들어서 있다. 해조류가 뿌리내릴 틈이 없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미 넓은 지역에 걸쳐 바다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수중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성해 놓은 인공 어초 지역도 아열대 생물인 분홍멍게가 장악한 지 오래다. 제주도 주변 바닷속은 열대성 생물로 가득 차 있었다. 실제 남서해상의 해파리 개체수의 급증은 지구온난화의 증거다. 2005년에 조사된 해파리 지도와 2006년과 2007년에 조사된 지도는 서식지와 개체수에서 확연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물 가득 걸리는 해파리 떼는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 해파리 급증과 같은 생태계 교란 현상들은 한반도 역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직면에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한반도 주변 해수온도의 상승은 태풍의 발생 지역 및 이동 경로까지 바꾸어 놓았다. 일본에 큰 피해를 입혔던 9호 태풍 피토, 한반도에 상륙했던 11호 태풍 나리, 그리고 중국에 영향을 미쳤던 12호 태풍 위파까지. 최근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태풍들은 일반적인 발생 지역보다 북쪽인 북위 20도 이상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이었다. 태풍이 세지는 원인이 전지구적인 어떤 그 해수면 온도의 상승, 그게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되겠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하는 태풍의 경로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그 따뜻한 난류 위를 지나가는 태풍의 그 발생 빈도가 높아졌어요. 결국은 그 올라오면서 북상하면서 약해져야 할 태풍들이 난류 위를 지나면서 계속 강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하는 그런 태풍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러한 추세가 미래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러한 수온 상승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트랙을 조합해 봤을 때 미래의 슈퍼 태풍 정도의 강한 태풍도 우리나라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거죠. 슈퍼 태풍의 상륙 징후들, 점점 강해지는 태풍의 위협 속에 있는 한반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나라 최남단섬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이어도 기지는 우리나라로 상륙하는 태풍의 40%가 통과하는 길목인 동중국해 북부 중앙에 해저 암초 위에 세워져 있다. 이어도 기지는 365일 10분 간격으로 기온, 풍향, 풍속, 파랑, 해수면 높이 등의 해양 상태를 관측한다. 태풍 관측 자료가 미비한 현실에서 이어도 기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 나비의 최초 관측 자료도 이곳에서 얻어진 것으로 현재 한반도 태풍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태풍을 알고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다. 때문에 해양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저위도의 따뜻한 바다 위에서 발생해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소멸하는 태풍. 이러한 태풍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특성과 진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해양 관측 자료가 절실하며 그것을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다. 북서태평양에서 우리나라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서 이제 북서태평양의 따뜻한 쿠로시오 계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목이 여기 동중국해입니다. 그래서 동중국해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해류의 특성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 영향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는 해양 관측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태풍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비를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 관측 자료를 비롯해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화두였다. 자연재해 중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태풍. 오늘날 인류가 겪는 자연재해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재앙의 측면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등 이상기후들은 지구에너지 평형을 깨뜨려 태풍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태풍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수온도의 상승은 이미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급속히 진행 중이며 카트리나와 같은 슈퍼 태풍의 위협에서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재앙이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 태풍. 우리의 과제는 점점 더 강해지는 태풍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내는 것이다.